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택내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12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택내수의 원형 이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변효과는 까다로운 부분을 보았는데, 이 부분은 고형의 전법, 춘추점 서역 책을 직접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택내수 초구와 육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관유유 정길. 자, 보면은 관유유 정길, 출문 교유공. 초구는 자기가 주관하는 게 변화가 있으니 바르면 길하니, 출문 교유공, 문을 나가서 사귀면 공이 있다 하니라. 상활, 관유유 종정길야, 출문 교유공 불실야. 자기가 주관하는 게 변화가 있으니 바르게 따르면 길하니, 문을 나서서 사귀면 공이 있다는 것은 발음을 잃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견해는 벼슬에 병구가 있다는 것은 발음을 따르면 길하다는 것이요, 문 밖을 나가면 사귀는 공이 있다는 것은 발음을 따르는 것을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의 위치상 이 초위는 제자리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강이죠. 즉 초구는 양강의 발음 효로서 정응하는 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름의 처음에 있어서는 발음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유투, 관유유는 일단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유유는 맡아 지킴에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맡아가지고 지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생각, 사상, 사유, 관념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에 변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문을 나가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집안에 있는 것은 사적인 것이고 폐쇄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 집안을 벗어나는 거죠. 즉 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적 이익에 제한되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도량을 넓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는 실천적으로 관과 유, 이 투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출문하여서 공을 세우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네 개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실천적으로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황태영 교수님은 이 숙계의 구조상 초구가 양강한 효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백성들과 교류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두 음효보다 아래에 있죠. 음효, 이제 두 개의 음효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낮게 벼슬을 낮은 지위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관유투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몸을 백성보다 낮추니 자기 지위를 곧게 지켜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두 아래에 있는 이런 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락하지 못하는데, 일단 민심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낮아지는 불리한 상을 인내하게 되면 결국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조금 더 특이하게 관공서의 행정은 혁신적인 변화가 있으니 올바르게 일을 추진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실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21세기 의미에 맞게 관과 유와 출문과 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네 개의 상관성에 대해서 구체적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1을 보겠습니다. 개소자 실장부, 개소자 실장부, 상활 개소자 불겸 여야. 소인에게 얽매이니 군자를 잃는다. 소인에게 얽매이면 더불어 같이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견해는 어린 사람을 묶는다는 것은 어린 사람과 어른을 아울러 함께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의 위치상 이렇게 6.2는 중정을 얻었죠. 그 다음에 구호와 응의 위치에 있죠. 즉 6.2는 중정으로서 구호와 정응한다. 강을 타고 있으면, 즉 이 초효는 또 강이죠. 그 친비죠, 친비. 그 다음 위에 이제 구호가 응이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자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초구 간과 친비의 관계에 있다. 초구를 자식으로 비유해 보아서 설명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설명을 보면은 6.2는 본래 남편에 해당하는 구호를 선택해서 결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소자를 선택한다. 그리하여 6.2는 결국 장부를 잃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소자의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장부의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효를 보면은 또 소인에 매이고 대장부를 잃어버리니 어리석다. 즉 소인배를 두둔하고 대장부 수장의 신임을 잃거나 작은 것을 챙기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낭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사는 독특하게 전쟁에서 적이 소자를 포로로 붙잡아서 묶었으나 장부를 놓치는 그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유유, 정길, 출문, 교유공, 상활, 관유유, 종정길야, 출문, 교유공, 부실야. 관공서의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니 올바르게 일을 추진하면 길할 것이다. 문 밖을 나서서 군자와 교제하면 공적을 세울 것이다. 상활, 관유투라고 한 것은 그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도를 따르면 길한 것임을 말한 것이요. 출문 교유공이라고 한 것은 그 공적을 잃지 않음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상을 보면은 관공서에 그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부분을 보면은 이게 택내수 본계죠. 본계의 초구가 변하면은 택지체가 되죠. 택지체는 기본적으로 택지체의 모계인 풍지간에서 왔죠. 풍지간은 전체적으로 대간이죠. 대간은 이제 궁궐입니다. 궁궐에 이렇게 손의 신하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의 신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즉 궁궐에 손의 신하가 있어서 관계 궁궐에 손의 신하가 있어서 관의 공무를 처리하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태회절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로 그 집이 허물어지니까 관유투 관공서의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아 처리하며 길하다는 정길은 이렇게 택내수 본계가 있으면은 똑같습니다. 초여가 호변하면은 택지체 지계가 되죠. 택지체는 또 다른 모계인 뇌산소가로부터 왔죠. 뇌산소가는 전체적으로 대감의 이미지죠. 일. 그래서 속각계에도 일이 있고 감의 덕이 곱고 사이에 강의 강건함과 발음이 있으니까 발음이 있는데 추위를 해도 여전히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속각계 시절에도 감의 덕이 곱고 발랐는데 추위를 해도 여전히 감이 있으니까 일을 맡아 처리함이 길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출문 교유공의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택내수에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지체가 되죠. 택지체는 또 다른 모계인 내산소가라고 나타났는데 내산소간에는 진의 군자가 위에 있고 간의 소인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등지고 안 보고 척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간의 소인이 진의 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간의 소인이 문을 나서서 진과 교제하니까 간과 유가 서로 교제하는 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렇게 감의 일이 생기니까 감의 일이 이게 감이죠. 감의 일이 생기니까 대감을 이루니 교제에서 공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정길야는 결국에는 이 3이 5로 가는 상황, 즉 3이 5로 가는 상황, 속각계에서 즉 소인이 군자를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올바른 것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공서의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니 올바르게 일을 추진하면 길할 것이다. 문 밖을 나서서 군자와 교제하면 공적을 세울 것이다. 상활 관유토라고 한 것은 그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도를 따른다면 길한 것임을 말한 것이요. 출문 교유공이라고 한 것은 그 공적을 잃지 않을 것임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6.2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보겠습니다. 개소자 실장부 상활 개소자 불겸여야 전쟁에서 적이 소자를 포로로 붙잡아서 묶었으나 장부를 놓침이로다. 상활 개소자라고 한 것은 장부와 소자와 함께 적에게 포로로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개소자 실장부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택내수 본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학계는 나무목이죠. 그 산계는 태금, 쇠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호계는 손, 밧줄이 있고 그 다음에 하호계는 간이 손이 있는 거죠. 그 간이 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 포로를 손을 붙잡는, 포로를 묶는 그런 물상이 나오죠. 즉 글을 보면은 숙계, 택내수 숙계는 대감과 대리가 있어서 금과 진이 서로 전투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의 밧줄과 간의 손이 있어서 사로잡힌 포로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택내수 아까 대리는 이렇게 하면 대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장부, 그 장부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장부를 놓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택내수를 보면은 6, 2가 효변하면은 중택태가 되죠. 중택태가 되는데 지게가 이렇게 중택태가 됩니다. 중택태가 되는 상황에서 이 중택태는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풍택중부에서는 이렇게 간의 소자와 진의 장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태를 뒤집힌 손으로 봐서 간의 소자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요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 그 반면에 진의 장비는 묶이지 않는 거죠. 저 풍택 중부계 시절에 그 간의 소자와 진의 장부가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중택태가 되면 위에 있는 태를 뒤집힌 태로 봐서 밧줄이 있는 건데 이 밧줄은 소자, 간의 강을 묶어버리니까 개소자, 적이 소자를 포로로 붙잡아서 묶어버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진의 장수, 학계의 강은 아직도 안 묶여졌으니 안전하게 벗어서 묶임을 당하지 않고 있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겸녀는 의미가 한 사나이가 탈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부가 탈출했다고 이야기죠. 불려는 같이 주지 않는다. 사람을 묶는 쪽이 적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특이한 해석이라고 다산의 어느 견해도 어디에도 없는 특유한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방인 교수님이 설명하신 3권의 페이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설명은 방인 교수님이 역주주역사전에 그 설명하신 것을 제가 노트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인 교수님이 대단하신 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그 초구에서는 관과 유와 출문과 공의 의미가 어떻게 상관성을 가진지 검토를 할 필요 있고 6위에서는 오늘날 그러니까 소자와 장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